네, 선생님 예전에 우리가 영양제에 대한 네. 문의가 정말 많아가지고 네. 콘텐츠 2개를 네, 찍었잖아요. 맞아요. 피해야 될 영양제 그리고 꼭 먹어야 될 영양제를 어. 찍었는데 사실은 그걸 보고 나서도 이제 갈증이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은 속 시원하게 어떤 걸 먹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집요해요. 너무 집요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특정한 뭐 제품이나 이런 거를 안 알려드릴 이유는 아이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식사량도 다르고 편식량도 다르고 뭐 아이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영양제 먹어라 이러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드릴 수는 없고 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네네. 우리 아이에게 맞을 영양제가 있는지 네. 저도 그러면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려드릴 거냐, 구독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제가 먹인 영양제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네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최대한 네네. 따라와 주실 거죠? 네. 네, 선생님, 아기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여자아이고. 그 여자아이가 먹고 있는 걸 예시로 오늘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나요? 저희 아이는 점프업 하이정이라는 영양제를 먹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산균과 비타민 T를 추가해서 병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먹으신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먹이시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네. 지겨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가 먹이기도 했지만 1년 이상 먹었었던 그렇구나. 네, 영양제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고르셨어요? 제가 고려했던 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의 식생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나이에 따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식생활은 아이가 뭘 좋아하고 평소에 좀 그쵸. 뭘 안 먹나 이런 네, 거를 그거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안 먹어가 아니라 어떤 걸 안 먹지? 밥만 먹는다. 그쵸. 뭐 우유만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들 좀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 몸이 성장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어줘야 되거든요. 6가지. 네. 탄수화물, 그쵸. 곡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육류군. 육류, 그리고 세 번째는 채소. 채소, 네 번째는 과일. 과일, 그다음 5번째 유제품. 유제. 6번째는 지방군. 그 중에 지방군은 사실은 뭐 요리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5군을 잘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희 딸을 들어보면 곡류군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밥, 빵, 떡,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런 거는 충분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먹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육류군 중에서는 다른 어육류군보다 고기, 계란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네. 고기 섭취, 계란 섭취는 또래 권장량보다 조금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채소군은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저번에도 조은지 영양사가 어떤 채소도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충분히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한 양을 먹지 않아요. 과일군은 이제 없어서 못 먹죠. 네. 과일은 애들이 대부분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5번째 유제품군은 칼슘군이기도 한데 이제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애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이 나이 때는 칼슘 우유로 해서 400~500cc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 첫째 딸은 어육류군, 그 다음에 유제품, 채소. 채소 이 세 가지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바로 영양제로 섭취를 하나요? 중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체 식품을 대체식품? 예, 좀 먹어주는 거를 고려해야 돼요. 잘 먹지 않은 식품군을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기, 계란을 안 먹으면 생선, 콩, 해산물, 두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네.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채소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숨겨서 물에 전이나 볶음밥이나 그런 데다가 섞어서 먹거나 아니면 말려서 야채칩으로 야채 주스 이런 건 어떤가요? 과채 주스도 너무 좋죠.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슘군이기 때문에 칼슘이 많은 다른 음식들 예를 들어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뭐 뱅어포, 뭐 빙어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서 영양제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는
하는 노력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게 흡수율이나 이런 것도 더 좋은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영양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더 크고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해지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얘 식단에서 모자라는 거가 더 모자라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그 영양소가 이 제품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제품 상세 설명서를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제품 뒤에 영양 성분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육류군 중에서 고기, 계란을 잘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고기, 계란을 먹는 이유는 철분이랑 아연, 비타민 B군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영양소를 올리기 위해서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찾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쵸. 현명한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채소에 들어있는 거는? 무기질 비타민을 먹는 거죠. 1에서 19세 사이의 아이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 이 4가지 비타민군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게 비타민 A, 비타민 B3, 니아신, 그다음에 엽산, 비타민 C 이렇게 4가지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유제품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비타민군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면 좋겠지만 이 4가지 비타민군이 들어가 있는지를 더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들으면 정말 합리적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아이가 뭐 어떤 걸 많이 먹고 어떤 걸 적게 먹는지까지는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음식군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좀 그거는 어렵긴 조금 하죠. 어려워서 그런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요새는 다행히도 예전보다 이런 영양 상담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대면, 비대면으로 굉장히 열려 있어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거든요. 네. 그걸 찾아서 이용하면 너무 좋고요. 또 두 번째 고려하시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나이별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 변화에 따라서 아이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저희 딸을 예시로 들으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생리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생리를 하기 때문에 철분 필요량이 높아져요. 그렇죠.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 필요량이 많아지는 게 칼슘하고 아연입니다. 네. 아연은 아까 고기에 또 맞아요. 들어있다 했잖아요. 근데 고기도 네. 좀 안 먹고. 고기, 계란도 안 먹고. 그냥 칼슘은 우유라고 맞아요. 했는데 우유도 또 안 먹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먹어요. 진짜.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거의 절반 이상이 네. 음식으로 칼슘 섭취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 집에만 이런 게 아니네.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었어. 절반 이상.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는 뭐 분유, 우유, 뭐 모유 이런 걸로 이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려고 그쵸, 치즈도 하잖아요. 많이 일부러 먹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뭐 저학년만 돼도 우유를 안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을 좀 소홀히 섭취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유제품을 아이가 잘 안 먹으니까 칼슘이랑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고 네. 그 두 번째는 아이가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철분 요구량도 늘어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철분 그 아연을 먹여야 된다. 채소량도 약간 부족하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4가지 비타민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데 비타민 A, 비타민 B3? B3 니아신, 그 다음에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렇게 4가지를 선택을 맞아요. 하셨다.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그건가 봐요? 네, 지금 하이드인가 먹고 봐요? 있는 거. 네. 예전에 선생님이 피해야 될 거 카라멜 정도 아닌 거고 네, 이건 씹어먹는 이거 제형이에요. 씹어먹는 거고. 물에도 잘 녹고. 그리고 연예인이 광고 안 하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식약처 인증도 받은 건가요?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 철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네, 하나하나 다 짜서 봤어요. 먹이고 있는 거구나. 네. 약간 조금 이렇게 했던 게 한 개로 퉁치시네? 어떻게 제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본 게 당 섭취량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 영양제다 보니까 단맛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단맛이 나긴 하나요? 넣죠, 당연히. 단맛이 안 나면 애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당 함유량이 낮은 영양제라도요, 여러 개를 먹으면요, 이게 당 섭취율이, 총 당 섭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 섭취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개에 다 들어있는 영양제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귀찮아서 이긴
저도 집에 아기 영양제가 있는데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잘 먹다가도 좀 안 먹고 막 지겨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맞아요. 어떻게 애도 사람이니까. 팁이 있나요? 그래서 애도 사람이니까 매일 먹는 걸 지겨울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알약 제형이면 그거를 갈아서 물에 섞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주스에다 섞으면 애들이 되게 잘 먹거든요. 네. 주스나 요거트에다가 섞어주면은 한 입에 쏙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매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뭐 그렇게까지 먹여야 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이가 너무 안 먹고 편식도 되게 심한데 음식을 골고루 만들어서 아이를 먹이는 게 더 쉬울까요? 영양제를 갈아서 먹이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보조적인 수단을 영양제 그쵸. 먹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을 노력은 감수를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